안녕하세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두 번째 시리즈 심장내과 편 20번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주일대 이미진입니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의 조덕규 교수님, 법률사무소 해울의 신현우 대표 변호사님, 연세대학교 의료법인의학연구원 김소윤 원장님, 손유미 연구원, 이유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심장내과 20번째 사건은 독립박리가 의심되는 환자의 자의퇴원으로 심낭 압전이 발생돼서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유진 연구원 사건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환자는 사고 당시 20세였습니다. 환자는 마르판 증후군에서 볼 수 있는 큰 키, 거미손, 새가슴 등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4년 9월 16일 18시 30분경 환자는 농구를 하던 중 상복부를 맞아 흉부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전주시 소재 모 병원에 내원하여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습니다. 21시 5분경 구급차로 피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양측 옆구리 통증, 흉부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흉복부 좌상 추정 진단하에 진통제를 투여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였습니다. 다음날 03시경 환자는 퇴원을 희망하였으며 환자가 주치의의 설명을 듣지 않으니 전공의 3년차에게 부탁하여 위식도 접합 후 열상 및 대독립박리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CT 및 외인 내시경 검사를 권유하였습니다. 09시 35분경 의료진은 항생제와 위장약 등 5일분의 약 처방 후 퇴원 수속하도록 하여 9시 40분경 퇴원하였습니다. 다음날 퇴원 후에도 위통증이 지속되어 집 근처 약국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은 약과 함께 복용하였습니다. 18시경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의식을 잃어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습니다. 18시 30분경 피고병원에 도착하였으나 사망한 상태임에도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검 결과 대동맥 박리에 의한 심장 압전이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법원은 내원 당시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 정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및 설명 의무 위반 두 가지 과실을 1심에서 불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쟁점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과 관련하여 환자는 대동맥 박리를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며 법원은 추가 검사를 권유하고 1차적인 검사 결과만으로는 진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과실로 볼 수 없음을 근거로 병원의 과실을 불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대동맥 박리를 염려하여 검사를 통하여 대동맥 박리를 진단한 다음 응급수술을 해야 하지만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및 설명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환자는 CT, MRI를 시행하지 않고 환자 상태를 설명하거나 정밀검사를 권유하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설명한 것으로 진료 기록을 변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병원에서는 열상 및 대동맥 박리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정밀 검사를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불응하고 퇴원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험을 설명하였음에도 스스로 퇴원하겠다고 결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발생한 악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환자가 필요에 의한 검사를 거부한 채 피고병원을 퇴원하여 검사를 못하였다고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을 근거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원인별로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고에도 퇴원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환자는 의료진의 지시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해야 하며 직원은 의무 기록에 적절하게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퇴원 후에도 흉부 통증을 느꼈으나 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문제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즉시 내원하도록 해야 하며 의료진은 퇴원 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명 및 기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측면에서는 퇴원 전 교육 내용은 문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환자에게 제공하고 기록을 적절하게 해야 하며 필수적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에 대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조덕규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대동맥 박리는 의학 드라마 이런 데서도 좀 언급이 한 번씩은 하는 그런 거라서 이게 위험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인지하고 계실 것들 같은데요. 궁금했던 거는 이게 이 환자가 말판 증후군 환자라고 나오는데 일반인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물론 다 대동맥 박리라는 게 위험하겠지만 이게 더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말판증후군은 좀 특징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죠. 신체가 조금 더 슬렌더하고 손가락, 발가락이 길고 그런 이제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데 구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판증후군이라고 본인이 진단받아서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더 주의 있게 보는데 이 케이스에는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적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판증후군에 맞는 그런 뭐 신체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걸 놓쳤을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이제 농구를 하다 부딪혔는데 가슴 아프고 숨이 조금 찼다. 그냥 말판증후군이 아니라 그러면은 부딪혀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정상이에요. 대동맥 박리가 온다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종격동이라는 데가 굉장히 많이 커지는 특징을 가지게 되거든요. 안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데 말판 증후군이 인지 아닌지를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말판 증후군이 그 대동맥 박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엑스레이에서 정상이라도 CT를 꼭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한 것도 한 가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었는데 뭐 수액문 맞고 환자는 좀 뭐 괜찮아져서 퇴원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때 생각이 났는지 CT를 찍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걸 안 찍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환자가 싫다 그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이제 환자가 나빠져서 대동맥 박리로 그 다음에 그 박리가 심장 쪽으로 침범을 해가지고 심낭에 이제 출혈이 되면서 환자가 이제 급사하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의 퇴원한 케이스로 생각이 드는데 저는 왜 이렇게 판결이 이렇게 나왔을지 저는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게 있고요. 실제 실무를 할 때도 CT를 찍는 것도 신원호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인베이시브한 프로시저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CT를 찍는 것도 자기 동의가 있어야 찍을 수 있고요. CT에 조영제가 들어갔을 때 조영제 알레르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T의 방사선에 대한 뭐 부담도 본인이 안고 하는 거고 그 CT도 자기가 돈을 내고 하는 건데 동의 없이 자기가 안 찍겠다고 한 거를 CT를 안 찍으면 알 수 없는 대동맥 박리에 대한 책임이 우리 전에 있다는 것에 대한 판결은 저는 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변호사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설명 의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고 위험 고지를 해야 되고 설득해야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했던 그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 중에 하나가 이분이 그 운동을 하다가 복부 손상, 비장 손상을 입었어요. 외과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비장 쪽에 약간 출혈이 있어 보이니까 수술을 계속 하자. 본인이 수술을 거절하고 서울 가서 받겠다. 그런데 결국은 서울로 옮기는 과정에서 비장 파열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설득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린 사건이에요. 환자 본인이 사망할 줄 알았으면은 왜 수술을 거절했겠느냐. 좀 더 설득을 해서 그 응급성이나 응급 개복 수술 방법을 알려줘서 수술 받도록 설득을 했어야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거든요. 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의사가 그냥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고 고지하는 정도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라 이렇게 단순 통지하는 거하고 설득하는 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건이 워낙 편차가 심하니까 설명 의무도 뭐 안 해도 가정적 승낙 이론으로 의사한테 면책을 준 사건이 있고 이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본인이 우겨가지고 나갔을 때 어디까지 의사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것들은 결국 법원이 규범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환자 측에서 법원의 설득을 잘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설득의 의무라는 게 법에 있는 내용인가요? 그럼 설득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설득하는데 증거를 어떻게 남기면 되느냐? 예를 들면 환자 본인은 이걸 좀 쓰세요. 쓰고 가세요. 문제가 되는데 본인이 책임이 있으니까 이런 해서 대동맥 박리나 이런 게 있는데 CT를 해야 된다고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거절하고 간다. 사인 누구 해가지고 이렇게 받으면 뭐 의료기관이 면책을 맡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거를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사실 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예를 들면 심근경색증인데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 죽는 병인데 제가 가서 1시간 동안 떠들고 얘기를 해도 가겠다고 해서 대부분은 이제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 분들이세요. 그래서 도저히 통제가 안 되고 막 주사 뽑고 막 호통치고 뭐 주사 폴대 같은 거 막 휘두르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달래가지고 그런 거 받는 거 자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득의 의무까지 얘기한다 그러면 참 의료인들은 할 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좀 의견을 좀 여쭤봅니다. 예, 제가 이런 질문들은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결국은 설명의 의무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어디까지 조언하고 설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법원이 규범적인 판단하는 거지 계량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딩을 할 테니까
체크할 수 있도록 차라리 법을 만들어라. 그럼 10장이라도 체크해서 우리 남겨두겠다 하지만 법원에선 과실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1시간을 설명해도 1시간 10분 설명하지 왜 1시간만 했느냐는 취지의 판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설득의 의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언 의무예요. 단순히 치료 방법이 뭐가 있다고 그 나열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 입장에서는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바람직한 거는 1번이다. 1번이 싫으면은 2번으로 선택을 해라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독일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불임 시술을 하는데 이게 난관 경화술과 난관 결철술이 있는데 의사가 난관 경화술을 했다가 임신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왜 난관 결철술이 있으면 그걸 설명을 해주고 그쪽으로 선택을 하도록 조언하지 않았느냐 해서 그 책임을 물린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또 설득 의무도 환자가 대개 법원 얘기인데 죽을 줄 알았으면은 왜 동의 안 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판결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조언 의무나 설득 의무는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의 퇴원서를 받으면 대부분은 면책을 시켜주고들 있습니다. 그 대신 자의 퇴원 이후에 요양방법 지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대동맥 박리증의 임상 증상은 이렇다. 또 그거에 대한 치료 방법, 검사 방법, 대처 방법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재하고 퇴원을 시키면 아마 이 법원에서 충분히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는 사인을 안 해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차트에 이러해서 이랬는데 충분히 여기까지 설명을 했다는 걸 남기고 환자가 사인을 못 받고 가더라도 그렇게 자세한 기록을 남겨놓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사인을 반드시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언장 같은 경우는 날짜와 서명 날인을 다 써야 유언장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서는 그냥 우리가 입증하기 편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뭐 어느 분들은 요새는 이제 영상 녹화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본인이 서명을 거절하면은 밑에 서명을 거절하다 하는 내용을 하나를 써두면 됩니다. 네, 저는 이 케이스에서 이게 왜 소송으로 왔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고민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그 진단이 좀 잘못돼서 어떻게 보면은 환자가 이게 정말 대동맥 박리라는 걸 알았으면은 정말 퇴원했을까 이렇게 이제 다시 되짚어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환자한테 퇴원하지 않고 좀 그 관찰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주치의가 자기보다 선배인 3년차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좀 환자 설득해 달라고 요청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환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환자가 이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결국은 이게 환자가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그 당시에 보호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황상으로 보면 운동을 하다가 이제 20대 청년이 운동을 하다가 응급실로 가서 갑자기 이제 응급 상황이 된 부분이니까 그냥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의한 거가 아니라 그 갑자기 발생한 사건 때문에 그런 거라고 자기의 골질적인 질병은 아니고 또 뭐 그러니까 집에 가겠다고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결국은 환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환자가 소송을 한 게 아니라 환자 가족이 소송을 한 걸로 봐야 될 거고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젊은 자식이 죽게 되니까 의료기관에서 왜 못 막아줬냐라는 불만이나 원망, 아쉬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조덕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의료인으로서는 미스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 정말 검사했을 때 대동맥 박리를 발견할 수 있는 상태였을까? 만약에 CT 촬영을 했었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그때 별로 안 보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관찰을 하거나 환자를 계속 입원을 유지시켰어야 되는데 환자가 자의로 퇴원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을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관리하기 힘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거에서 대부분은 소송을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웬만하면은 환자가 잘못했다. 근데 이 환자가 우겼다, 환자가
요청했다 이 부분을 옆에 보호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보고 보호자가 같이 만약에 퇴원을 결정했다면 소송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느끼면 보호자는 없는 상태에서 혼자 결정한 거고 그 당시에 의료기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호자가 경험하지 않은 상태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자식이 죽은 것 같고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겠지만 환자 보호자와 의료기관 간의 그런 어떤 그 접점의 경험이 없이 하는 소송들은 의료기관에서 대처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 의료사고의 특징이 의사와 환자만이 있는 장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환자 자체가 사망을 해버리면은 주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유가족 입장에서는 있는 팩트만 가지고 일단 소송을 하게 돼요. 병원 갔는데 퇴원시켜서 사망했다. 그 사이에 자위퇴원서가 있는지 뭔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얼마나 설명을 했는지. 또 우리가 대개는 대학병원이야 3시간 기다렸다가 3분 진료받고 약 타는데 30분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과연 그게 충분한 설명이 됐겠는가 하는 아쉬움들이 남으니까 이런 류의 소송들이 사실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해보면서 실체적 진실이 뒤늦게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환자 가족들이 중간에 소송하다가 취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처음에 모르고 소송을 했는데 할수록 이게 의료 과실이 더 많이 밝혀지는 경우들도 또 있어요. 그럼 민사소송하다가 형사 고소까지 하는 이유들도 있고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환자와 의사 사이의 어떤 그 진료 내용이 가능하면 충분히 설득될 수 있고 또 기록에 남겨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서로들 억울한 점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수술실 CCTV 같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결국 저희는 이제 재발 방지 대책 내지는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경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기록, 설명에 대한 기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여기까지 다루려고 하는데 혹시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번 사건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